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른 상위권 구단과는 다르게 계속 잠잠하기만 했던 토트넘 허스퍼. 드디어 겨울 이적 시장 첫 번째 영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선수는 비아레알에서 영입한 네덜란드 국적의 아르나우트 단주마입니다. 단주마에 대한 토트넘 팬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이제킹이 꼭 필요했냐? 지금 이 포지션 영입이 우선순위냐 등등. 그 여러가지 이야기 중 오늘 저는 단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단주마가 토트넘의 전력 부분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지, 아니면 반대로 실패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지, 또는 성공과 실패, 그 중간 어딘가에 자리를 잡을 선수인지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의 이적 시장은 이번처럼 매우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시장 막판에 갑작스럽게 2명의 선수를 영입했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바로 데얀 쿨루셉스키입니다. 이 선수를 영입했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은 실패한 영입이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유벤투스에서 버려진 자원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쿨루셉스키의 영입에 관한 분석 영상에서 전혀 다른 견해를 밝혔었습니다. 이 선수의 영입은 토트넘에게 매우 좋은 영입이다 라는 것이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 생각은 운 좋게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저는 과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분석을 했었던 것일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까닭은 쿨루셉스키에 대한 분석의 판단 기준이 바로 단주마 영입에 대해서도 적지 않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토트넘이 단 한 명의 선수를 중심에 두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전술을 짠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시즌이라면 손흥민 아니면 케인, 또는 손흥민과 케인이겠지만 이번 시즌만큼은 분명 구단 역사상 266개의 득점을 해준 해리 케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케인이 팀을 떠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전술의 중심에 해리 케인이 가장 우선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해보자면 케인과 영원의 듀오를 이루고 있는 손흥민과 함께인 손케 라인일 것이고요. 이 생각은 콘테 감독이 자신의 입으로 기자회견에서 직접 밝힌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토트넘의 쿨루셉스키 영입이 성공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던 이유는 느리다고 치부받던 데키가 실상은 어시스트 능력을 겸비한 공격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에게는 당연히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도 필요했겠지만 케인이나 손흥민이 받던 압박과 견제를 분산시키며 골을 넣을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쿨루셉스키의 성공 가능성을 봤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20-21 시즌에는 총 7골을 넣었는데요. 놀라운 것은 어시스트가 그것과 똑같은 7개란 점입니다. 공격수인데 득점과 어시의 수가 같다. 굉장한 기록입니다. 이적을 왔던 시즌이었던 21-22 시즌에도 이적 이전인 유벤투스에서 득점은 1골이었지만 어시스트는 그보다 많은 3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한 후 토트넘에서도 득점은 5골이었지만 도움은 그것보다 많은 8개였습니다. 유베와 스퍼스 기록을 모두 합치면 지난 시즌 7골에 11개의 도움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적어도 토트넘에게 현재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공격 자원은 내가 토트넘의 제2의 케인이나 손흥민이 되어 골을 많이 넣겠다는 선수보다는 자신의 득점과 더불어 케인에게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즉 최전방 동료 선수들과 피니쉬에 관련된 연계 플레이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단주마는 사실 그런 선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주마는 확실히 재능이 있는 선수입니다. 빠르고 공을 가지고 플레이하는 온도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연계 플레이나 결정적인 키패스, 더 나아가 어시스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것이 제가 단주마의 영입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단주마는 이번 시즌 라리가, 코파델레이, 유로파 컨퍼런스 이렇게 총 3개 대회에서 17경기를 출장해 813분을 뛰었는데요. 각 대회마다 2골씩을 넣어 총 6골을 넣었지만 어시스트는 단 1개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주마가 가장 돋보인 활약을 펼쳤던 지난 시즌에는 어땠을까요? 그는 챔피언스 리그의 11경기에 출전해 6골이나 넣었지만 도움은 딱 1개 있었고, 라리가에서는 23경기에 출장해 10골이나 넣었지만 도움은 단 3개가 전부였습니다.
지난 시즌 클루셉스키는 총 2366분을 뛰며 11개의 도움, 단주마는 그것보다 18분이 더 많은 2384분을 뛰었지만 도움이 있어서만큼은 그것의 3분의 1 수준인 4개가 전부인 것이죠. 이처럼 단주마는 클루셉스키처럼 전방에서 동료들과 연계 플레이로 어시스트를 잘할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드리블 능력과 빠른 속도, 그리고 쉽게 넘어지지 않는 신체 밸런스로 온더볼 능력이 강점을 보이는 선수인 것이죠.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의 시대의 토트넘에서 파이널 서드나 역습에서 연계 능력 없이 스피드와 온더볼 능력만을 가졌던 선수들의 역사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단주마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전 토트넘 선수였던 베르바인은 선발이 되었었죠. 이 베르바인이 자신이 손흥민보다 빠르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정도로 스피드를 기반으로 한 득점이 주무기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달려나가는 것만으로는 토트넘에서 자리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 득점을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선수는 해리 케인 아니면 손흥민이었기 때문에 분명 연계 플레이가 필요했죠. 그 부분을 베르바인은 채우지 못했고 어네피를 띄우며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네피를 보이고 있는 루카스 모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카스도 온더볼에서는 누구보다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의 드리블 능력은 실로 대단하죠. 하지만 루카스는 그런 훌륭한 돌파 이후에 멋진 패스를 넣어주면 최고일 텐데 안타깝게도 또 드리블을 치며 패스 타이밍을 놓치고 탄식을 유발시키는 선수 유형입니다. 결국 루카스가 토트넘에서 완벽한 자리를 잡지 못한 것도 어시스트와 같은 마무리 연계 능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멜라는 어땠나요? 라멜라도 분명 개인기 좋은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선수도 패스 타이밍에 아쉬움이 남는 선수였습니다. 피지컬적인 문제 때문에 콘테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힐도 케인에게 측면에서 어시스트를 하나 성공하자 안토니오로부터 칭찬 세례를 받아낼 수 있었죠. 이처럼 토트넘에서 측면 공격수로 값어치를 빛낼 수 있으려면 온더볼 능력, 오프더볼 능력, 득점 능력, 이 모든 것이 고루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전술의 핵심이자 공격의 중심인 케인, 더 나아가 손흥민 케인과 함께 피니쉬를 창출하는 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은 다른 선수들보다 단주마에게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이번 시즌 후반까지 단순 임대로 데려온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완전 영입을 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주마는 영입하는 순간부터 만약 케인이 팀을 떠난 후에 발생할 것에 대한 득점 대체 자원 같은 요소를 염두에 두었던 선수가 애초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있을 때 사용할 목적인 선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 케인과의 연계가 절실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단주마에게는 그것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물론 단주마가 왼쪽 윙포워드뿐만 아니라 최전방 스트라이커도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케인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포지션에서 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케인은 정말 강철 체력의 사나이고 부상이 없다면 컵대회 예선을 제외하고 거의 전 경기 선발 출장입니다. 그리고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그 모습은 계속되었죠. 20-21 시즌 케인의 서브로 들어왔던 비니시우스도 큰 꿈을 꾸고 토트넘에 왔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25번의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었고 그중 선발은 단 3번, 그리고 교체 투입 단 6번만을 기록하며 무려 16번이나 그냥 벤치에 앉아있다가 단 한 골만을 기록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단주마가 케인의 포지션을 대체하는 상황은 케인의 부상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측면 공격수로서 어시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 영입했지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히샬리송입니다. 히샬리송 역시 케인의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지만 사실상 그 기회는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공격수로 뛰고 있는데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버튼에서 공격의 마무리를 주로 해주었던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공격 시퀀스의 마무리 자리는 대부분 케인이 가져가는 전술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샬리송에게도 쿨셉스키 같은 피니쉬 연계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렇다면 히샬리송의 최전방 연계 능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시즌 히샬리송은 리그에서 어시스트를 2개 올렸습니다. 빅찬스는 1개 만들었으며 경기당 키패스는 0.7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샬리송의 부상 이슈 이외에 부진을 보이는 요소 중 한 가지가 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단주마는 이번 시즌 이런 히샬리송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리그에서 어시스트가 없고 빅찬스도 역시 없는 상태이며 키패스는 경기당 0.5개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폼이 좋았던 시기에는 어땠을까요? 두 선수 모두 전반적인 커리어 하이를 찍었었던 지난 시즌에도 리그에서 각각 히샬리송은 어시 5개, 단주마는 3개, 빅찬스 창출은 히샬이 7개, 단주마는 2개, 키패스를 히샬은 경기당 1.0, 단주마는 0.7로 최전방 연계 능력 전 부분에서 히샬리송이 단주마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샬은 쿨루셉스키처럼 경기에 나서서 큰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단주마도 결코 자유로워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이제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트넘 공격의 중심을 딱 한 명만 뽑으라고 한다면 지금은 케인을 이야기하겠지만 지난 시즌에는 분명 손흥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연간의 시즌을 봐도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환상의 듀오가 토트넘의 중심이라는 것에 이견을 다는 팬들은 없을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처럼 토트넘에서 팀의 간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에는 당연히 그의 득점 능력, 더 나아가 케인이 부진할 때 오히려 팀을 이끌며 매우 큰 경기에서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골을 넣어주는 존재감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첨부되는데요. 그것은 케인과의 상호간 연계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둘은 서로를 죽이는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서로를 도와 시너지를 방출하는 관계의 성향이 더 큽니다. 그렇기에 둘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기록인 44개의 합작골을 만들어낸 사이가 되었겠죠. 루카스나 라멜라, 베르바인이 하지 못했던 상호간 마무리에 있어서 연계 플레이 말입니다. 손흥민은 가장 부진하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이번 시즌에도 리그에서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며 단주마나 히샬리송보다 많이 했고 빅찬스 창출도 2회나 기록해 단주마보다 높으며 키패스는 경기당 1.7개를 기록해 공격 마무리에 있어서의 창의성도 이 두 선수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부진하다는 시즌이 이 정도니 좋을 때는 어땠을까요? 단주마, 손흥민, 쿨루셉스키 모두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공정하게 득점을 제외하고 어시스트 관련 부분만 말이죠. 단주마가 어시 1개, 손흥민은 어시 7개, 쿨루셉 8개, 단주마 빅찬스 창출 1개, 손흥민 빅찬스 창출 10개, 쿨루셉 6개, 단주마 경기당 키패스 0.5개, 손흥민 키패스는 단주마의 4배가 넘는 2.1개, 쿨루셉스키 1.4개. 손흥민이 어느 때보다도 득점에 전념했던 지난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 연계에서 단주마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아르나우트 단주마에 대한 토트넘의 이번 영입이 지난 시즌 쿨루셉스키와 같은 센세이션한 효과까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술적 영향으로도 그의 능력이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단주마의 커리어 하이였던 지난 시즌 히트맵입니다. 보시면 수비 지역에서 그의 히트맵이 거의 찍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히트맵이 토트넘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림없는 히트맵입니다. 무조건 수비를 내려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의 이번 시즌 히트맵입니다. 손흥민도 쿨루셉스키도 모두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리 케인도 이번 시즌 이 정도로 내려와서 수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주마가 비아레알에서 보여주었던 온도별 드리블 능력이 퇴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수비에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고갈이 높아질 것이고 달려나가야 하는 거리가 더욱 길어질 것이며 스프린트 거리의 증가는 체력 소진의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고 돌파해야 하는 상대의 수비의 숫자가 한두 겹 더욱 두꺼워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이 영입이 망한 영입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주마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해봤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단순 임대 영입이기 때문에 구단이 갖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분명 스피드와 드리블 전진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계속되는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의 부상 이슈를 해결해줄 자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유벤투스 사태로 그 파급이 쿨루셉스키에게 올 것을 우려하는 토트넘에게는 분명 공격수 영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쓰러지는 힐보다는 피지컬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역습에서 흐름을 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더욱이 왼발 슈팅 능력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10골 중 4골이 약발인 왼발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넣은 리그 2골 중 1골도 왼발이죠. 왼발 득점 비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의 왼발 슈팅 능력을 머릿속에 연상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그의 왼발 득점을 모두 찾아봤는데요. 손흥민 선수처럼 박스 바깥에서 미친 궤적을 보이는 왼발 슈팅이 나오는 건 아니고 박스 안에서 빠른 타이밍에 발을 바꾸지 않고 왼발로 낮게 깔아서 득점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유럽 선수 중에서 이런 왼발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분명 칭찬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선수도 리그에서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연속 헤더골이 없기 때문에 크로스를 통한 콘테의 전술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첫 영입이었던 아르나우트 단주마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의 영입이 토트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기왕 데려온 선수, 이번 시즌 부디 팀의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